여기 포탄 한 발이 있습니다. 무게가 약 45kg, 쌀한 가마니 혹은 초등학생 한 명을 통째로 들어 올리는 무게입니다. 이걸 사람이 두 팔로 들어서 포 뒤에 정확히 밀어 넣어야 합니다. 한 발은 어떻게든 하죠. 그런데 전투에선 이걸 쉴 새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 좋은 병사라도 몇 발 지나면 팔이 후들거립니다. 1분에 두세 발이 한계예요. 그것도 아주 잠깐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 45kg짜리 포탄을 단 15초 만에 3발 퍼붓습니다. 사람의 6배가 넘는 속도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K9은 다 쏘고 나면 1분 안에 그 자리에서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잘 쏘는 것도 모자라 왜 쏘자마자 도망까지 쳐야 할까요? 빠르게 쏘는 것, 그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 사실 이 둘은 현대 포병전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K9 앞을 가로막았던 두 개의 벽과 한국이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뚫었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무기와 과학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벽은 의외로 사람입니다. 예전 자주포 한국의 K55만 해도 포탄을 사람이 직접 들어 장전했습니다. 45kg을 번쩍 들어 포 뒤에 밀어넣고 다시 허리를 숙여 다음 포탄을 들고 서너 명이 달라붙어 호흡을 맞춰도 분당 두세 발이 끝이었죠. 왜 사람이 한계일까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걸 수십 번 반복하면 근육 속에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힘이 뚝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좁고 뜨거운 포탑 안, 매캐한 화약 연기 속이라면 더 빨리 지치죠. 사람의 몸은 정밀 기계가 아니니까요. 자, 문제는 포병전에선 속도가 곧 화력기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퍼붓는 쪽이 이기고 한 발이라도 늦으면 그 사이 적이 먼저 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근육이라는 천장이 자주포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K9의 첫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K9 포탑 안에는 사람 대신 일하는 정교한 기계가 들어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라고 부르죠. 작동 순서를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먼저 포탑 뒤쪽 적치대에 포탄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이송기라는 강철팔이 포탄 하나를 척 집어 포신 뒤로 옮깁니다. 그러면 장정이가 그 무거운 포탄을 포 안으로 힘껏 밀어 넣습니다. 사람이 끙끙대던 그 동작을 기계가 단숨에 해치우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동작을 제어 장치가 0.1초 단위로 지휘합니다. 짚고, 옮기고, 밀어넣고, 다시 짚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요. 비유하자면 공장의 자동 컨베이어 벨트를 포탑 안에 통째로 집어넣은 겁니다. 지치지도, 느려지지도, 실수하지도 않는 강철팔이 45kg을 척척 나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무거운 걸 들 필요가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정확한 리듬으로 15초의 세 발을 만들어냅니다. 1시간을 쏴도 첫 발과 똑같은 속도로요. 게다가 포탄이 떨어지면 K10이라는 탄약 운반차가 다가와 포탑 뒷문으로 포탄을 자동으로 굴려 넣어줍니다. 무거운 포탄을 나르는 보급까지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동장전, 사실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45kg짜리 쇳덩이를 울퉁불퉁한 땅 위에서 흔들리는 좁은 포탑 안에서 0.1초의 오차도 없이 짚고 옮기고 밀어 넣어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포탄이 끼이거나 장전이 멈춰버리죠. 강력한 유압장치와 정밀한 전자제어가 완벽하게 손발을 맞춰야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장전 자주포를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세계의 손에 꼽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어려운 기술을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낸 거죠. 첫 번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빠른 장전이 상상도 못한 마법을 부립니다. TOT, 동시탄착이라는 기술이에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포탄은 높이 쏠수록 하늘에 오래 머물고 낮게 쏠수록 빨리 도착합니다. 똑같은 목표라도 쏘는 각도에 따라 도착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K9은 첫 발을 아주 높은 각도로 쏘고 다음 발은 조금 낮게, 그 다음은 더 낮게 아주 짧은 시간차를 두고 연달아 쏩니다. 예를 들어 첫 발을 높이, 마지막 발을 낮게 쏘면 높이 떠난 첫 발이 하늘에서 빙 돌아오는 사이에 나중에 낮게 쏜 발이 따라붙어 결국 3시 같은 순간에 도착하는 식입니다. 마치 달리기에서 느린 주자를 먼저 출발시키고 빠른 주자를 나중에 출발시켜 결승선을 동시에 통과하게 만드는 것과 같죠.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보통은 포탄이 한 발씩 날아오니까 첫 발이 떨어지면 몸을 숨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TOT는 아무 경고도 없이 여러 발이 한순간에 쏟아집니다. 피할 틈이 없는 거죠.
한 대가 쏜 포탄이 마치 여러 대가 동시에 쏜 것처럼 장렬합니다. 물론 이건 빠른 자동 장전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묘기예요. 장전이 굼뜨면 각도를 바꿔 연달아 쏘기도 전에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요. 사람의 한계라는 첫 번째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화력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벽, 훨씬 더 무서운 벽이 나타납니다. 쏘는 그 순간 적이 내 위치를 알아챈다는 겁니다. 현대전에는 대포병 레이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포탄을 포착해서 그 궤적을 거꾸로 계산해 포를 쏜 위치를 역으로 찾아내는 장치죠.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쉽습니다. 누가 던진 공이 그리는 곡선만 봐도 어디서 던졌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레이더는 그 계산을 날아가는 포탄을 보고 단 몇 초 만에 정밀하게 해냅니다. 비유하자면 깜깜한 방에서 손전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목표는 보이지만 동시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적에게 환히 드러나죠. 즉, 포를 쏜다는 건 어둠 속에서 나 여기 있다 라고 광고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그래서 적은 우리가 쏜 직후 그 좌표로 방역포탄을 날립니다. 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몇 분 안에 그 자리는 불바다가 됩니다. 실제로 현대 포병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바로 이 대포병 사격입니다. 잘 쏘는 것보다 쏘고 나서 살아남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두 번째 단서, 쏘고 튀기입니다. 영어로는 shoot and scoot, 말 그대로 쏘자마자 즉시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단서, 자동장전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순식간에 몰아쏘고 끝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빨리 자리를 뜰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장전이 느려서 다 쏘는데 5분이 걸린다면 그 5분 내내 적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15초 만에 끝내면 적이 좌표를 계산하기도 전에 떠날 수 있죠. 실제로 K9은 사격 명령부터 첫 발까지 약 30초, 사격을 마치고 진지를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약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적의 방역포탄이 날아와 떨어지기까지는 보통 몇 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K9은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거죠. 손전등을 켜자마자 끄고 다른 자리로 잽싸게 뛰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최신형은 바퀴 8개 달린 차륜형으로 포장도로를 빠르게 달려 더 멀리 사라집니다. 무거운 궤도보다 도로 기동이 빠르거든요. 정리하면 빨리 쏘는 기술과 빨리 사라지는 기술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빨리 쏠 수 있어야 빨리 사라질 수 있다. 자동장전 하나가 화력이자 동시에 생존인 이유죠. 두 번째 벽도 따돌렸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위해 K9의 한계도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무기는 없으니까요. 먼저 자동장전, 편리하지만 복잡한 기계인 만큼 고장이 나면 골치 아픕니다. 비상시엔 사람이 수동으로 장전할 수 있지만 그땐 다시 속도가 뚝 떨어지죠. 또 최신 차륜형은 도로에선 빠르지만 진흙탕이나 험한 산악에선 무한 궤도가 더 안정적입니다. 빠름을 얻으면 험지 능력을 조금 내주는 맞바꿈인 셈이죠. 정밀 장비가 많은 만큼 정비도 까다롭고 가격도 단순한 견인포보다는 비쌉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니까요. 그럼에도 K9이 세계 표준이 된 이유는 어느 하나가 압도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화력 생존성 가격 납기의 균형이 가장 좋기 때문이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가장 빈틈없어서 선택받는 겁니다. 이 쏘고 사라지는 능력은 드론과 정밀 무기가 판치는 요즘 전장에서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잠깐만 머물러도 머리 위 드론에 딱 걸려 표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주포는 얼마나 멀리 쏘느냐만큼이나 얼마나 빨리 쏘고 빠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최신 K9MH는 발사 주기를 7.5초까지 줄여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9발을 쏟아붓습니다. 차세대 K9 A3은 아예 인공지능을 사격 계산에 결합하고 있죠. 결과는 시장이 증명합니다. K9은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약 60%를 차지한 사실상 세계 표준이 됐습니다. 폴란드, 튀르키예,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이집트 무려 9개국이 한국 포를 삽니다. 미국의 한 군사 매체는 9개국이 미국제 대신 K9을 골랐다고 평가했죠. 그럼 왜 하필 K9일까요? 비슷한 성능의 독일제 명품 자주포도 있지만 그건 너무 비싸고 만드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반면 K9은 검증된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납기를 갖췄습니다. 안보가 급한 나라에겐 몇 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는 게 결정적이죠.
실제로 폴란드는 한 번에 수백 문을 계약하며 K9의 최대 고객이 됐습니다. 위협을 코앞에 둔 나라일수록 빨리 받을 수 있는 K9을 택한 겁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기술을 통째로 이전받아 자국산 자주포로 만들었습니다. 나토 국가가 한국 기술을 받아 쓰는 시대인 거죠. 그 결과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 집계로 한국은 무기 수출 세계 31위에서 단숨에 10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K9 한 대가 한국 방산의 얼굴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K9은 빨리 쏘고 빨리 사라질까요?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현대 포병전은 먼저 많이 쏘고 먼저 사라지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화력과 생존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잘 쏴도 곧바로 당하면 끝이고 아무리 잘 숨어도 화력이 약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둘을 동시에 가져야 하죠. 그리고 K9은 자동장전이라는 단 하나의 핵심 기술로 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빨리 쏠 수 있어 화력이 강하고 빨리 끝낼 수 있어 잘 살아남는 45kg 포탄을 15초에 3발. 처음엔 그저 대단한 숫자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는 인간의 한계를 대신한 강철팔과 추적자를 따돌리는 생존의 과학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무기를 대단하다가 아니라 왜 대단한지로 읽으면 이렇게 그 안에 과학이 보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포탄이 날아가서 어떻게 정확히 목표에 꽂히는지 유도 포탄과 사거리의 과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기를 과학으로 읽는 채널 무기와 과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에 큰 힘이 됩니다.